제가 만나본 최악의 고용주.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 가맹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본사를 운영을 하면서 또 여러 경쟁력 있는 매장들의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많고 여러 매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많은데요. 지금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주 사장님을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정말 그러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브랜드 중에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초밥 관련된 브랜드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맹점을 운영을 하면서 매장이 오픈을 하면은 이제 오픈바이저 역할도 하면서 슈퍼바이저 역할까지 다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스시 매장이었어요. 그 스시 매장을 방문을 하면요, 정말 예쁘고 귀여운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요. 초밥도 준비를 하고 식자재도 준비를 하고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참 예쁘고 밝은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매장이 운영이 되고 2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그 매장에 갈 때마다 그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힘든가? 여기는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자리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매출도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매장을 자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달쯤 지날 때부터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을 갈 때마다 그 이쁘고 귀여운 아르바이트생도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무언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매장 관리를 위해 또 그 매장을 들렀더니 그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잠깐 옆에 서 있는데 약간 울먹거리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잠깐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지금 일은 좀 어떠냐, 힘드냐, 사장님은 잘 해주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착하고 이쁜 아이였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고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표정도 좋고 이쁘고 착한 아이가 오래 있어주길 저는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힘들었을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매장의 가맹점주님의 성향 때문이었어요. 그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을 굉장히 많이 하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건을 아끼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매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식자재도 관리를 해야 되고 소모품들도 많이 낭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는 정말 맞죠. 그런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싶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이 매장에는 가능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식자재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회용 장갑을 많이 써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 지금 회사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10몇 년 전이었죠. 그 당시에 본사의 방침이 2시간에 한 번씩은 비닐 장갑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여름에는 식중독균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식자재, 특히나 횟감 같은 것들을 다루다 보면은 식중독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장갑은 2시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하게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2시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 않는 듯한, 비닐 장갑을 많이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장에 보내주는 비닐 일회용 장갑 있죠. 비닐 일회용 장갑이 생각보다 많이 소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주님한테는 물어봤어요. 비닐 장갑 자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자주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장에는 많이 나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봤어요. 비닐 장갑은 왜 자주 교체를 안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아르바이트생의 그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닐 장갑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사장님께서는 비닐 장갑을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빨아쓰게 한 거예요. 그 비닐 장갑이 얼마였냐면요,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조금 비싸졌겠죠. 50매에 900원이었어요. 50매에 900원이면 얼마인가요? 장당 900원 나누기 50, 18원.
2장을 쓰면은 40원이 안 되는 돈이었죠. 40원이 안 되는 돈을 빨아쓰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사장님은 매사에 그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비닐 장갑을 이틀 내지 3일 동안 빨아서 계속 쓰게끔 했었고, 언제 비닐 장갑을 교체하게 했냐면 옆부분이 찢어질 정도까지 써야지 교체를 하게 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식자재를 묻은 그 비닐 장갑을 고작 한 장에 18원밖에 안 하는 것, 그걸 싱크대에서 씻어가지고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또 씻어가지고 그거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그 비닐 장갑을 말리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걸 어딘가에 넣고 말린 다음에 마르면은 그걸 다시 껴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걸 또 씻고 또 말리고 이걸 반복을 하면은 한 이틀 정도 쓰면은 구멍이 난대요. 구멍이 나가지고 이걸 버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자기가 뭐 그 당시에 시급이 한 2,500원인가 3,000원 정도 했었죠. 그 시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비닐 장갑까지 씻어서 빨아서 쓴다는 게 자기 자신의 일의 가치가 너무 낮게끔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비닐 장갑을 한번 빨아쓰기 위해서는 아마 못해도 한 5분 정도는 걸리겠죠. 이거를 이쪽 면에서 빨고 저쪽 면에서 빨고 뒤집어서 빨고 말렸다가, 물론 말리는 동안에는 새 비닐 장갑을 꼈겠지만은 그걸 교체하면서 계속 썼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알바생들이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0만 원을 이상 판매하는 매장에서 고작 그 비닐 장갑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비용을 아끼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죠.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자존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직원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었고, 그 아르바이트생은 정말 친절하고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관리했던 가맹점 중에서 가장 베스트 직원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직원이 2달 만에 그 매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그만둘 때 그 점주님은 이 직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나의 직원부터 먼저 만족을 시켜라. 물론 뭐 저도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죠. 경영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내 직원이 먼저 이 일자리에서 만족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직원의 기분과 표정이 바로 드러나요. 저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거나 서비스를 할 때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기분이 좋고 밝으면 내가 먹는 음식에도 어떤 신뢰가 느껴져요. 이게 좋은 음식이다, 깨끗한 음식이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 직원이 여기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먹는 이 음식에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기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직원이 먼저 만족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고객이 만족을 하고, 그 만족감은 매장에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직원의 만족을 주는 것만큼 그 직원도 일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 장갑을 빨아쓰게 한다는 것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역대급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우리 직원들에게 과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문제입니다.